근데 이런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죠. 그냥 진행하고 앞부분만 얘기하죠. 그러나서 저 이번에 당했어요 막 식료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얼마짜 안 하는 거는 정말 막 다 따지잖아요. 맞아, 다 아니 따지죠. 성문부터 어디가 이마트가 최저가다. 싸대 뭐 롯데보다 이마트가 싸대 막 이러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그 인테리어 업계 BTS라고 불리는 저희 그 뉴빌드 TV 그 남경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유빈 남경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BTS, BNS, BSN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고 워낙 인테리어 업계에서 유명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뉴빌드라는 뉴빌드 TV라는 뉴빌드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빌드라는 회사 인테리어 회사 네. 그리고 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인테리어 회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제가 좀 드릴 질문이 요즘에 좀 인테리어 시장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새 인테리어 시장이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예. 그리고 올해하고 했을 때 보면요.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외부에 못 나가시는 분들 예예. 그래서 이제 약간 투자를 이제 집으로 많이 좀 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이사를 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네. 본인 집을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최근에는 그게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로 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굉장히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 거래가 좀 약간 주춤하다 주춤하게 보니까. 되면 네. 가치고 또 좀 약간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조용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 코로나 이제 그 유행했을 때 되게 집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잖아요. 엄청났죠. 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 찾아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다른데 돈을 쓰기보다는 아. 본인의 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이렇게 약간 이쪽에 내가 계속 거주를 할 집이니까 네네. 이 정도는 해도 돼.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죠. 지금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어찌됐든 뭐 주택 시장의 영향을 그래도 받는다. 좀 받는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빌딩 것 같습니다. 거래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닌가요? 맞아요.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같이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인테리어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어떤 거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많이 이게 궁금해하시는 정말 것 이게 같더라고요. 좀 포괄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대표님처럼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아.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 뭐 어떻게 되냐? 많이 봐야죠. 많이 보는데 제가 그 메일을 받는 것 중에요. 뭐 이런 메일 많이 받아요. 뭐냐면 사기 당했어요. 네. 우리 집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마무리도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네, 네. 또는 뭐 공사한 지가 한 달 됐는데 이제 뭐 철거만 했어요.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네, 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결론적으로 어떤 업체와 같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대표님이 여쭤봤던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업체를 그러면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되냐, 잘 골라야 되냐 이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크게 일단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회사의 레퍼런스가 중요하죠. 그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 중요하다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인테리어를 거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걸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다. 근데 이제 레퍼런스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레퍼런스가 그 회사 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다가 어떤 결과물에 대한 사진을 올릴 때 예, 예. 자기가 안 하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 네. 그거 보고 갔는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막 사진 뭐 실적들 좋아가지고 했는데 사진을 하고 보니까 뭐 이렇다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물론 이제 업체가 만약에 정말 안 한 걸 올렸다고 하면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큰 돈 들여서 하는 본인이 큰 돈 들여서 하는데 네, 네. 확인을 좀 못한 것도 본인의 미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업체가 만약에 정말 자기가 숨긴 건 정말 나쁜 짓이지만 네, 네. 본인도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의 레퍼런스가 정말 그 회사가 하는 게 맞는지. 자,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네, 네.
그 회사를 찾아가 봐야죠. 그쵸. 회사를 찾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지금 빌사남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오시잖아요. 예, 예. 워낙 또 큰 금액이고 당연히 네. 와서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예, 한단 예.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통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부르잖아요. 맞아. 인테리어 업체가 아, 온단 맞네요, 말이에요. 맞네요. 그냥 맞아요. 와서 네. 견적을 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견적 왔네 뭐 한 뭐 3개 5개 정도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중에서 하나 선택해요. 제일 그리고 싼 시작. 그렇죠. 제일 싼 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조달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입찰을 보면 예, 예. 최저가하고 최고가를 빼고 평균을 내서 가장 중간치에 들어오는 적정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제일 싸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은 앉아서 그냥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네. 회사도 없이 네. 혼자 막 하면서 그런 걸 거짓으로 올려놓고 네. 영업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예, 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그런 확인 데가 안 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저도 보면은 제가 저번에 약간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예전에 한번 한샘에서 네. 한샘 대리점 문제되니까 TV 막 뉴스 맞아. 나오고 그거 봤어요, 저. 그때 할 때 네. 한샘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네. 면허가 없는 회사 맞아, 90% 맞아. 이상이에요. 아, 그거 봤어요, 저 TV.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대리점 통해서 하는 회사인데 예, 예. 일반 고객들은 한샘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하는 거지. 맞아요. 그 사람을 믿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이 계약 체결 자체가 한샘은 빠져 있어요. 한샘은 빠져 있고 네.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 한샘을 등에 업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한샘이니까 했어. 그쵸. 이래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까보니까 이런 요건도 안 된 분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되니까 더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다만 이쪽 현실이 그렇다. 아, 하다못해 한샘도 그런데 자기 그죠, 집에 오는 그거는- 사람도 어떻게 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확인해야 된대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확인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아까 그 견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이따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인테리어 회사의 견적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할 때 대표님한테 만약 견적이 한 3개, 5개 왔어요. 네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일단 뭐 금액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죠. 보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건설업 하고 있지만 일단 진짜 뭐 말씀해 주셨던 그 레퍼런스도 많이 볼 것 같고 그 이 업체가 뭔가 했던 것들 그런 거 좀 진위 여부 많이 파악할 그렇죠. 것 많이 같고. 파악하겠죠.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건설업의 일부잖아요. 네네네. 건설업의 큰 덩어리 안에. 네. 근데 사실은 그 이 현업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몸이 담겨 있어야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네. 일반인들은 몰라요. 맞아.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네. 자 견적이 5개가 들어왔어요. 예.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싼 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견적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다 모르죠. 다 모르죠. 네.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게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건설사에서 만약 견적을 하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공내역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뽑든 혹은 물량을 안 주든 네. 단가 입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나와요. 그래야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말이 맞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은 형태, 똑같은 내용을 네. 단가 입찰을 해야 최저가 입찰이 되는데 네네. 내가 견적을 받는 견적서는 네. 양식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뭉뚱그렸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공사인데 A4 한 장이야. 아. 철거공사 얼마, 모공사 그럼 얼마, 도배 얼마, 타일 얼마. 와, 그건 진짜 근데 되게 웃긴 게 모공사도 모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맞아. 벽에다 기존 벽을 그대로 그냥 쓰는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속고를 치는지 네. 걸레바지를 히든으로 하는지 노출로 하는지 어. 몰딩이 매입인지 노출인지 네네. 문을 만들 때 문이 히든인지 아니면 프레임이 돌아가는 건지 얘에 따라 다 다른데 하다못해 목공만 간단히 예를 들어도 그렇죠. 근데 그걸 일식으로 뭉뚱그려서 금액이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본 고객들은 견적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몰라 그래서 최저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성실하게 견적을 내는 사람이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 고객들하고 이야기할 때 접점에서 고객은 난 뭐 일단 알겠고 일단 나 싼 거 해야 돼라고 싼 걸 선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결국은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아, 싼 업체를 선택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게 내놓고 금액을 뭉뚱그려 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이거 계약서에 없었어요. 견적서에 없었어요. 아, 이러면서 추가 금액이 공사비.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요. 견적을 한 3개에서 뭐 4개 정도 받고 그중에 금액을 보고 선택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제가 설명한 거 들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공적에 금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 다른데 네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항목이 글에 없는데 어떻게 그 금액을 최저가 금액 또는 낮은 금액이라고 맞아, 그거를 판단하냐고. 판단. 무슨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존하려면 인테리어 회사를 좀 잘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가봐야 돼. 왜 그러냐면 예, 예. 그 회사 진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 근데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많죠. 그 사무실이 어, 없는 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다른데 이제 같이 이제 그 올려놓고.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말 가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네. 인테리어 할 때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네. 나는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나와 이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저번에 사장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계 단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설계 단계 협의를 제대로 하려면 네네. 그 사람과 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재도 봐야 되고 예, 예. 도면도 봐야 되고 네. 자기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3D로 뭘 만들었어. 그러면 화면으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디서 합니까? 사무실. 그 사무실에 가야죠. 가서 직접 설계 협의도 해보고 마감재 주는 거 샘플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게 공간에 어떻게 투시 형태로 나오는지도 내가 알아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사실 그렇게 해야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알 건데 네. 이 시장 자체 전체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초기에 아무것도 없이 저 이거 좀 바꿔주고요. 주방 다시 할 거고요. 이거 해가지고 욕실 다 올수리예요. 견적 주세요. 이래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주방도 예를 들어서 상판을 뭘로 할지 빌트인 되는 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듈에 대한 형태 가구량에 따라서 레이아웃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네네.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는 그래 나 이거 할 건데 얼마인데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얼마예요. 그렇게만 생각. 그래 놓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은 그때서 후회한다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일반인들이 인테리어를 평생 살면서 몇 번 할 것 같아요. 몇 번 안 하죠. 몇 번 안 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이제 임대용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해봐야 뭐 많이 해봐야 두세 번, 맞아요. 한 번 정도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사 갈 때, 집 살 때, 네네. 뭐 요럴 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번 해봤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집하고 두 번째 집 할 때 10년 정도 인터벌이 생기면 그때랑 이때는 완전 또 완전 다르고 다르죠. 금액도 그렇죠. 다른데 예, 예. 새로 리셋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거를 하려다 보니 그래요. 우리가 익숙하게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너무 쉽죠. 네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빌사나님한테 빌딩 중개는 너무나 쉬운 일이지. 물론 이제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빼고 그냥 예, 예. 내 업이니까. 네네.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보고 이걸 시키면 난 너무 쉬운 거지.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보고 갑자기 장구 치라 그러면 네. 빌사남님 보고 막 피리 부르라고 하면 난 못 부는데 못하죠. 예.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악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지금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설계 미팅도 안 하고 그게 얼마예요? 이래 돼 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업자들은 또는 인테리어 회사들은 답을 줘서 오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가로 어. 나중에 이렇게 오면 그러다 보니까 돈 받아놓고 뭐 해서 뭐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공사금 자꾸 달라 그래서 줬는데 뭐 이래 된단 그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 안 주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계약서를 또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한샘 이야기 할 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면허가 그러니까 실내 건축 면허가 해당되는 업종에 대한 면허가 원래는 이게 이제 1,500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면허가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비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 기준이 있는데 네네.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예, 예. 조건으로 누구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있는 게 낫죠. 물론 그걸 같이 또 다 빌려가지고 하는 거 있다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런 자격 요건 되는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네.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예, 예.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대표 명의가 본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지도 보고 맞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보낼 때 통장으로 돈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법인 지금, 명의, 그쵸. 사업자 명의가 똑같은지도 보고 어.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좀 봐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대부분의 내용을 생략을 하고 그죠. 그냥 진행하고 앞부분만 얘기하죠. 그러나서 저 이번에 당했어요 막.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일으킨 회사가 무조건 잘못했지만 네네. 그 큰 돈을 들이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 소비자들도 생각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식료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얼마짜 안 하는 거는 정말 막 다 따지잖아요. 맞아, 다 아니 따지죠. 성문부터 어디가 이마트가 최저가다. 싸대, 뭐 롯데보다 이마트가 싸대, 막 이러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뭐 건물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네. 진행하는 회사랑 커뮤니케이션 잘 이게 돼야 잘 돼요. 맞아요. 네. 진짜.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닌데 왜 이거 했어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의 성향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차이일 수는 있지만 일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사장님 이야기했던 마루 이게 아니잖아요라고 이야기할 때 네. 초기 협의 단계에서 네. 마루 이걸로 시공됩니다. 라고 해도 그런 문제가 가끔 생겨요. 제품이 정말 하자가 있거나 네네. 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샘플을 단판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붙어 있을 때 느낌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샘플을 보여주고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샘플도 안 본 거죠 지금. 샘플도 안 보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애쉬나 우리 이거 많이 하는 메이플 오크 이런 걸로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또 찰떡같이 이해를 해요. 그래 그래요? 그럼 뭐 해주세요. 이래는 그래놓고 나중에 아닌데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걸 생각했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으면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끝나겠지만 네.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본인 생각도 너무 다른 경우가 나와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네. 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쭉 보면 레퍼런스를 보고 네네. 회사를 방문해보고 네네. 그리고 그 회사 정확하게 미팅도 하고 설계도 잘 해보고 그리고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고 네네. 그리고 사업자와 통장 다 확인하고 다 확인.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뭐냐면 절대 예를 들어서 면허가 없이 좀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맞아. 나쁜 그런 들 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절대 네네. 아닙니다. 예,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